써는 요즘 STO 얘기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STO에 이제 다음 시리즈 영상으로 쓸까 하고 최근에 또 새로운 보도들이 있어서 모든 자산 토큰화된다, 블랙록 또 뛰어들었다, 뭐 이런 보도. 이거 최근 보도예요. 11월달 뉴스예요. 11월 9일. 그러니까 핵심은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같아요. 같아요.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거 그냥 신용 보증해 주는 건데, 그리고 사람들이 사기치지 못하게 하는 거고 거짓말 못하게 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인데, 그런 기술을 여러분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진실임을 보증해주고 전세 사기 같은 거 안 당하게 해주는 기술이야. 그 기술을 사유화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기술을. 그거는 마치 뭐냐면 공기를 사유화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공기를. 그러니까 초창기에 어떤 시스템이,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라든가 AI가 나오기 전이야. 그래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전 세계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 우리 동네만큼은 한번 블록체인을 해봅시다 하면서, 그러면 그 동네가 되게 유명해질 수는 있겠죠. 그 어떤 동네가 말이야, 그 컴퓨터 가지고, 그 성능 떨어지는 컴퓨터 가지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했는데, 그것을 그 컴퓨터를 가진 사람들이 각각 그거를 이렇게 암호를 풀고 해가지고 그것을 거짓말을 못하도록 막 노력을 해야 된대. 전기를 써가면서. 그런 동네가 있어? 뭐 그런 이슈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보장해주는 기술이라는 것은 전 인류가 그것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유화 될 수도 없어요. 마치 뭐냐면, 진짜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제가 태양을 이렇게 그리는데 결과적으로 태양이 어떤 특정 모양, 디자인이 나왔어. 그럼 그건 사유화할 수 있죠. 그런데 야, 캔버스 위에다가 붓질을 하는 거는 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시 카푸어가 반타블랙이라는 빛반사가 가장 적은 블랙을 예술 작품에 사용하는 것은 나만 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 제작사와 어떤 특허 계약을 했을 때 그것을 비난했던 이유도 그런 거죠. 세상에 수많은 화가들이 있고, 특히 저는 동공 가운데에다가 빛반사가 적은 검정색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는 화가인데, 재료인데,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싸게 파는 건 괜찮아요. 비싸게 파는 건. 그런데 그 재료를 나만 쓸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맞는다는 거죠. 뭔가 안 맞아요.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은 붓에 물감을 묻혀서 캔버스에 이렇게 바르는 방법이야의 비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진짜 어떤 뭐 화폐가 있다면, 예전에 그 달러를 내가 현재 이 달러를 쓰는데 그만큼의
금 보관소에 있던 금의 일부가 내가 이 물건을 사면 일부가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이거를 동시에 계산해주는 기술이다. 동시에 그걸 기록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블록체인은. 그래서 그냥 송전선에 불과한 거죠.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그것도 초전도,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 그냥 원격 초전도 기술인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방법이긴 하나 그것은 공기와 같은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정부도 CBDC를 만들고 있고 증권사에서는 STO를 만들고 있는데 단체에서는 RWA라고, 근데 셋 다 같은 거예요. 그냥 STO냐 뭐 CBDC냐 RWA냐 그냥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리얼 에셋, 진짜 있는 것, 진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을 토큰화 하겠다는 거예요. 코인화하고 그것을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면 CBDC라고 하는 거고, 증권사가 움직이면 STO라고 하는 거고, 뭐 기관이 움직이면 RWA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중앙은행 총재가 한 말이 있어요. 이건 언제 24년 3월 보도네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뭐 AI 유행, 뭐 ETF 유행 다음은 자산의 토큰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블랙록의 회장이 그 이야기고, 자 글로벌 은행 중에서 싱가포르 은행 총재가 한 말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에요. 네, 싱가포르 은행 총재가 한 말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싱가포르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해 23년이에요. 23년 11월 열린 홍콩 통화청 국제결제은행 행사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와 스테이블 코인, RWA 등이 미래 통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일반 가상 자산은 가치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화폐로서 활용될 수 없다. 결국 사라질 운명이다. 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자산 실물로서 담보가 되지 않는 암호화폐라는 것은 그냥 붓질이라는 행위가 내 거야 라는 주장만 있는 거예요. 태양 그리는 붓질이 내 거야 이거예요. 블록체인이 내 거야 이것만 있는 건데, 그것을 계산하는, 그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계산하는 사람들에게 계산하느라고 수고했어 하면서 뭔가 가상의 토큰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그 수고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삽질하느라고 수고했어 이런 거죠. 근데 갑자기 포크레인이 나타난 거예요. 포크레인이. 그게 이제 저는 양자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양자 컴퓨터가 돼야지 그게 글로벌한 블록체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그만큼 성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예전에 NFT 한참 유행할 때 그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 데미안 허스트가 NFT로 사면은 진품 그림을 막 갤러리에서 불태우는, 소각하는 그런 행사를 할 때 되게 미친놈이네. 아니 실물이 있어야 가짜도 가치가 연결되면서 가치를 인정받는 건데, 진품이 미술관에 있어야 그 미술관의 사진, 모나리자 진품이 있어야 그걸 계속 그 진품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가짜라도 그 사진이라도 사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공식 발행하는 사진은 되게 비싸요. 그것도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하는 건데 그것도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술관에서 발행했다 이렇게 공식 사진을 잘 찍어서 이렇게 인쇄해서 판다. 그럼 그건 상당히
한정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전 세계 1000개만 팔겠다. 모나리자 사진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판화처럼. 그렇게 가치가 생기는 것이 판화의 가치가 생기듯이 그렇게 생기는 것이지 실물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그 가치가 보존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할 때 미친 짓이다 했고 NFT가 한참 뭐 뜬다 NFT를 해야 된다 할 때 제가 인터뷰한 게 선본홍제 인터뷰잖아요. 네이버에서 선본홍제를 딱 치면 맨 위에 떠요. 왜냐면 선본홍제는 말을 신조어기 때문에 그 말을 제가 딱 맨 위에 선본홍제 추구할 것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선본홍제를 치면 제 기사가 쭉 제 기사만 뜨죠. 제가 만든 말이니까. 그래서 이 사진 나오는 인터뷰 맨 끝에 보면 NFT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NFT 여기 있다. 자, 질문이 이거예요. 미술계의 지형이 이때는 좀 NFT가 가격이 올라갈 때였어요. 비플 뭐 몇백억에 팔고 그리고 20분의 1로 추락했죠. 어떤 건 100분의 1, 200분의 1로 추락했잖아요. 미술계 지형이 점점 바뀌고 있다. 요 사이 가장 큰 화두는 NFT다. 고 작가는 미술계의 새로운 판매 방식을 도입하는 등 마케팅에서도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NFT에 대한 생각도 남다를 것 같다. 당연히 남다르죠.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이 좀 길어요.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우선 블록체인 시스템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성숙한 블록체인은 AGI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돼야 한다. 즉 값비싼 NFT 작품의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질 위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떤 시각 예술의 형식이 디지털화로 바뀐다고 해서 작품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작품성은 창작자의 고민이 깊고 길어야 완성될 수 있다. 그러니 아날로그 그림 작가들은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 편리한 무료 NFT 시스템이 나올 때까지 좋은 그림을 그리면 된다. 여기서 잠깐 쉬고. 자, 무슨 얘기냐? RWA나 CBDC나 STO에 대해서 포모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늦게 뛰어들면 또 손해보는 거 아니야? 물론 비트코인 때문에 포모가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그 비트코인을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보도록 그렇게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튤립버블 형태로 비트코인은 망가지게 돼 있는 거죠. 튤립버블이 정말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문제가 되지만 튤립버블이 정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 당시에 그 국은 하나의 가격이 지금 돈으로 따져보면 1억 4천이었다라는 주장도 있고 2억이었다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트코인은 튤립이 아니다 라는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제 겨우 1억 됐는데 튤립이 아니라고 벌써 얘기하면 어떡해? 1억 4천에서 꺼지는지 2억에서 꺼지는지를 봐야지 진짜 튤립버블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아직 2억도 안 됐는데 1억 4천도 안 됐는데 너무 성급히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튤립버블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아직 그 단계까지 안 올라간 거죠. 블록체인이 아니 비트코인이. 자, 그래서 포모를 갖지 말아야 돼요. 특히 리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냥 캔버스에 열심히 그림을 잘 그리면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게 그리면 되는 것이지 어떤 작가는 이걸 NFT로 현재 팔고 있어 어디서 이거에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스템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거죠. 자, 최근 NFT 작품의 급부상은 암호화폐 세력이 가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음모가 깔려 있다고 보인다.
코인으로 예술품이 거래되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안달난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금리가 오르고 긴축이 시작되면 코인 시장이 무너질 것이다. 오는 3월에서 6월 사이에 NFT 미술 시장에서 큰 파동이 온다. 투자로 접근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플 작품을 몇백억에 샀다. 그런데 그게 보면은 코인 투자자들이 코인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냐면은 뭐랄까, A는 B가 보증해주고 B는 C가 보증해주고 뭐 C는 A가 보증해주고 했는데 이 셋 다 리얼 에셋이 없어. 진짜 현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NFT가 거래가 됐었는데 단지 언론에 몇백억에 거래됐다, 이 얘기만 막 뜨는 거죠. 떴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자, 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 내에서 NFT의 중요도가 올라가겠지만 먼 미래, 장기적으로 정말 가상현실이 대단히 리얼해졌을 때, 장기적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NFT의 중요도가 올라가겠지만 서둘러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 편리한 무료 민팅과 거래 시스템이 출시되기를 기다리면 된다. 즉, 화가들이 NFT화 되는 거에 대해서 조바심이나 포모를 갖지 말고 자기 그림에 집중해서 자기 그림의 아름다움을, 그 격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화가들은. 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뭐 STO니 CBDC니 막 나와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실물만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부동산이 됐든 그림이 됐든 실물, 일단은 만질 수 있는 거. 만질 수 없는 거는 공작이 가능해요. 만질 수 없는 거는. 그래서 파생상품화 되는 거는 일단 좀 피하고, 어떤 블록체인 기술,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 기술을 쓰는 회사에 투자하면 떼돈을 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포모 현상이 일어나는데,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유행을, 뭐가 되게 뜰 거야 라는 유행을 쫓아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마치 주식 단타 매매처럼, 주식은 그나마 건전한 거고 그거보다는, 코인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걸 먹튀 또는 치고 빠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치고 빠진다, 먹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막 주는 회사가 과연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회사로 남겠느냐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그거는, 그럼 언젠가는 그 폭탄 돌리기를 해서 폰지 사기처럼 뒤에 들어온 사람에게 그 사람을 자산을 다, 리얼 자산을 다 잃어버리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 사이비 종교 같은 데서 천국행 티켓을 팔면서 부동산 집 팔아서 나한테 바쳐라,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같은 개념 아니에요. 약간 종교성이 빠졌을 뿐이지 비슷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 그런 사람들에게 돈 벌 기회를 주는 곳이 과연 보편화될 수가 있으며 이 지구상에서 그게 존속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물질적인 현물 가치, 그 다음에 정서적인 현물 가치가 있다고 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이라는 것은 어떤 영혼이나 정서적인 현물 가치를 담보하는 하나의 대표 상품이 될 것 같다. 물질을 담보로 하는 대표 상품은 뭐죠? 땅이죠, 땅. 땅 속에 있는 광물. 제가 진짜 부는 뭐 서너 가지가 있는데, 땅과 광물, 그 다음에 인간의 창의성,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지? 그러니까 그림은 창의성에 해당해요. 그림 같은 거는. 아무튼 에너지.
세 가지인가 했다. 에너지, 광물, 창의성, 이거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의 원천을 찾아봐야 돼요. 진짜 부의 원천. 그래서 인간의 그게 천지인이잖아요. 천지인. 새삼스럽게 삼양라면 삼양라면이 그 삼이 천지인을 이렇게 부양한다, 받든다라는 뜻이라 합니다. 그 삼양이 그 천지인인데, 에너지는 태양이죠. 태양. 그걸 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 그 동양에서 천이라는 것은 기후라는 그 의미도 있거든요. 제가 중국어 좀 공부할 때 보면 천 하면은 기후를 의미해요. 날씨. 천. 뭐 대기의 순환이라는 것도 결국 태양 에너지가 만드는 거니까 그게 천이죠. 그리고 그 부의 원천인 그 천을 상징화한 게 화천대유라는 그림이고요. 화천대유 어디 갔노? 화천대유. 이게 화천대유죠. 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을 상징하는. 이거 더 그래야 됩니다. 바니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물과 땅이 지잖아요. 지. 이게 부의 3대 원천이에요. 지. 광물, 땅, 부동산도 여기. 현물의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인. 그러면 사람이 그 뭐냐? 그러면 그 천지를 활용해서 창의성을 부리는 거예요. 인간이 머리를 쓰는 거죠. 머리를 써서 자동차처럼 만질 수 있는 기계를 만든다든지, 그림처럼 만질 수는 있는데 뭐 실용성은 없는데 되게 신미성이 있는 거를 한다든지, 디자인, 제작, 시각 디자인, 그 다음에 산업 디자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공예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렇게 딱 한번 만들어서 어디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 인류가 공유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인간의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창의성이. 그게 예를 들자면 비행기 항로 같은 거죠. 비행기 항로. 뭐 태풍의 이름처럼. 태풍의 이름도 막 전 세계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행기 항로. 그 다음에 블록체인도 그런 어떤 비행기 항로 비슷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해야만 하는 창의성이다.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데 이제 굳이 공유 안 해도 되는데 자기 그림에서 나오는 모든 부와 이런 것들을 전 인류와 함께 공유하겠다라고 선언한 화가가 있었으니 그 화가가 고리들이란 말이에요. 저예요. 네. 근데 그렇게 선본홍제를 얘기하고 그렇게 선언을 한 이유가 좀 맞물려 있는데, 그것과 정말로 그렇게 제가 살아가야 하는 것과 화봉기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화봉기통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선본홍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그림의 값어치 전체를 전 인류와 함께 공유하겠다 라고 선언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그건 머리로 한 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본능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처럼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운명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동안.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CBDC니 STO니 RWA니 헷갈릴 필요는 없고, 단 하나, 스테이블 코인은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트럼프 오른쪽 귀를 총알이 관통한다. 오른쪽이 맞죠? 여기를 관통한다 라고 예언했던 그 미국의 그 목사님이죠. 대머리 목사님. 그 사람이
25년 또는 26년경에 그 대공황이 온다 그러는데, 이번에 오는 공황은 달러의 몰락과 관련된 공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금 전 세계에서 뭐 브릭스라든가 이런 데서 달러가 조만간 몰락을 할 건데 그 피해를 우리가 받지 않을 방법이 뭐지? 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가 몰락했을 때도 우리가 무사하게 전 세계가 뭐 기축통화도 큰 무리가 없고 하기 위해서 그것과 또 연결돼 있어요. CBDC하고 RWA니 이런 것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달러 대비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앞으로 오는 공황이 바로 약 100년 만에 한 번씩 온다는 기축통화의 변화기를 만들기 위한 공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터지는 공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은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정리하기 위한 공황이기 때문에 달러를 약간 퇴출시키기 위한 공황인 거죠. 그리고 달러 세력들도 자기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달러에 엄청나게 버블이 있는데 그게 꺼졌을 때 자기들도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RWA를 하고 있고 CBDC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주도권이. 그리고 일단 주도권이 그렇게 간 이후에 상당히 급속도로 STO화가 되고 RWA화가 될 때 좀 화봉 기통의 흐름이 저는 빠를 것 같긴 한데 짧게는 5년 내에 그 어떤 그 방향성을 분명히 보게 될 거고 근데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화봉 기통의 그 뭐랄까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일이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대략 한 20-30년 걸리는 거죠. 작게는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작게 시작하겠죠. 그렇습니다. 아직 제가 링크를 몇 개 달아드릴게요. 이 서울문화투데이 제 선보농지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중앙은행장이 말했던 자산이 없는 현물 자산으로 담보되지 않는 모든 암호화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인터뷰 2개 정도 이렇게 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1월 9일자 블랙록 RWA에 대한 인터뷰. 제가 STO 시리즈를 STO 옆에다가 RWA를 같이 써놔야 되겠어요. 어차피 같은 건데 우리가 자산이라는 것이 전부 다 국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산을 토큰화하고 코인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운용해주는 자산 운용사가 있는 것처럼, 근데 결국에는 그 RWA가 RW 코인이나 토큰이 이렇게 국제 간에 거래될 때는 CBDC로 되는 거죠. STO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무디스처럼 RWA가 우리가 부동산 값도 3배, 10배 이렇게 뻥튀기 돼서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관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쭉 흘러가겠죠. 저는